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Hello and welcome. Good evening 환영합니다. or good morning, 어 wherever you may 지금 be. 저녁 혹은 아침 Welcome 시간이실 to our 텐데요. 다들 webinar 건강하시기 on 바라고요. militarization, killer robots, 오늘 and the 군사와 rise 킬러 of 로봇 그리고 한반도 peace. 평화를 위한 목소리 Sorry for 웨비나에 참석해 trickling 주셔서 in. 감사드립니다. We had about 100 people 지금 register, 저희가 한 100분 so I think it'll 넘게 be a 등록을 해 very good crowd 주셨는데요. tonight.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 My name 주셔서 is 매우 Catherine 기대하고 있습니다. Killo, 제 and 이름은 I'm one of 캐서린 the moderators. 킬러고요. 제가 오늘 설명을 맡게 This 됐습니다. webinar was organized by 이 Korea Peace 웨비나는 Now, 코리아 which is 피스 a 나우에서 주직한 transnational 웨비나입니다. coalition of 코리아 피스 religious peace 나우는 organizations 다국적 pushing for an end 그 to the Korean War. 국제 And 단체로요. this webinar 한반도 was 전쟁 supported 종식을 촉구하는 through the 활동을 campaign 하고 Stop Killer 있습니다. Robots. 그리고 또 Before we 킬러 begin, 로봇 금지 continue to 캠페인에도 trickle in. 함께 하고 I 있습니다. wanted to go over just 점점 더 some 많은 general 분들이 참여해 guidelines and 주시고 basic 계시는데요. rules. 몇 가지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So for everyone's awareness, 모두 all the attendees, 알고 in the audience 계시겠지만 will be muted, and 참가자분들은 you'll 자동으로 need to communicate 마이크가 with 꺼져 us 있습니다. for any technical 그래서 reasons or for the 기술적인 panelists during 문제로든 Q&A session. 여러 가지 You can use the 패널리스트에게 Q&A 질문이든 box. 간에 하실 You 말씀이 can use 있으시면 the chat box Q&A to share 기능을 your comments. 이용하시면 됩니다. We hope that you will please respect 그리고 panelists 또 and 채팅창을 their great 이용하셔서 many 메시지를 effective comments.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And please understand that during Q&A, depending on how many questions we Q&A receive, we may not be able to 시간 answer 동안에 everything, 얼마나 많은 but 질문이 we'll dedicate 들어올지에 따라서 저희가 모든 질문을 answering. 다룰 수는 없을지도 You 모른다는 will 점 only 양해 get to see the 부탁드리겠습니다. panelists on the screen. 그리고 And 스크린에서는 also for your awareness, 패널리스트만 볼 수 in case you want to revisit 있고요. this webinar or share it 그리고 이 later with others who 웨비나를 weren't able to 다시 attend, 보고 싶으시거나 this will 아니면 be recorded 공유하실 and published on 계획이 our 있으시면 Korea 저희가 Peace Now 녹음 YouTube page. 중이니까 코리아 피스 나우 유튜브 페이지에서 Final 확인하실 note, 수 있습니다. we are really, 마지막으로 really pleased to have simultaneous interpretation 지금 이 from 웨비나는 English 동시 to 통역이 Mandarin.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국어, So if 영어로 동시 you're 통역이 watching this from 제공되고 a computer, 있으니까요. 컴퓨터를 you should 이용해서 see 지금 interpretation 참가하고 at the 계시다면 bottom of your 화면 Zoom window. 아래쪽에 Hopefully your Zoom is updated to have that 네, feature. 아마 업데이트가 And you can 된 just click the 줌이어야 language 이 기능이 있을 텐데요. 아래쪽 하단에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 지구본 모양의 그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원하시는 언어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패널분들 소개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제가 정말 많은 것들을 이분들에게서 배웠는데요. 첫 번째 패널은 레이 에치슨 씨이고요. 킬러 로봇 금지 캠페인에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킬러 로봇이 도대체 뭔지,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젠더와 페미니즘이 킬러 로봇 문제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레이 에치슨은 윌프라고 알려져 있는 단체의 디렉터이시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군축과 또 반전 활동에서 그 젠더와 페미니즘 문제적인 시각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다음 연사는 고유정 시이고요. 윌프에서 코리아 피스 나우 캠페인에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캠페인에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하나가 코리아 피스 나우이고요. 그리고 코리아 피스 어필입니다. 지금 코리아 피스 어필 캠페인에서는요. 한반도 전쟁 종식을 위해서 전 세계에서 서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주한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활동을 하셨고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한미 동맹 관계와 에 관해서 그리고 또 한반도 주둔 미군에 관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사분이
오늘 웨비나에서 모든 걸 정리해 주실 분인데요. 조영미 님입니다. 여성평화운동 네트워크의 집행위원장이자 코리아 피스 나우의 한국 담당자이십니다. 조영미 님은 시민사회와 정부의 그 조직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전문가이시고요. 그리고 또 한국 여성평등가족부에서도 자문 역할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반도 전쟁 종식을 위해서 그리고 또 어 인간을 살상하는 무기 개발에 대해서 반대하는 캠페인들을 하고 계십니다. 각 연사분께서 10분 정도 발표를 해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거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Q&A에서 질문에 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레이 애치슨 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사님.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또 코리아 피스 나우 이 행사를 조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간단한 소개를 함으로써 힐러 로봇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 들어본 분들에게는 아마도 그 터미네이터가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아니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그래서 뭐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아니면 뭐 디스토피아 그 암울한 미래에 관한 이런 영화들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조만간 이런 무기 시스템이 배치되는 것을 이런 자율살상 무기 시스템이 배치되는 것을 곧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다 이런 그 군사 기술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자율살상 무기라는 것이 그 무장한 드론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드론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드론은 지금 원격 조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반대쪽에서 조종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인간의 통제가 전혀 없이 자동으로 운용되도록 한 것이 자율살상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살상 무기가 일단 전투에 배치가 되게 되면 아니면은 뭐 경찰 활동에 접목되게 되면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타겟을 추적하고 그리고 타겟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다 프로그램화된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동으로 자율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이런 기계들이 또 그 머신러닝 기술이라든가 아니면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더 발전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어쩌면은 원래 프로그램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다른 발전해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그 러닝머신이라는 그 세계에 나올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와 그 알고리즘 테크놀로지 발전을 해서 이런 위험성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벌써 몇 년째 킬러 로봇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캠페인을 조직해 왔고요. 지금 65 개국에서 171개 단체들이 우리 캠페인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완전 자율살상 무기 시스템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그 지나친 인간 살상을 초래하는 시스템들 도입을 방지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로 이제 제네바에 있는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로비를 벌이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또 기술자들이나 학자들 그리고 과학자들과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점점 더 폭력적이 되어서 인간을 살상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군 하청업
을 하고 있는 사람들 또 엔지니어들도 자기들의 기술이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 이런 사람들과도 함께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점은요. 이렇게 기계를 프로그램한 것이 국제인도법이라든가 국제인권법 또는 그 국제 인권 존중의 그런 규범을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인권 존중이라는 것을 기계에 프로그램화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인간의 법은 인간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인간이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계에 적용하는 거는 또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이런 기계의 발달은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의해서 인간의 목숨을 빼앗는다라는 거는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일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런 그 살상 무기들이 군사 강국에서 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술이 없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이런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드론 사용에 있어서 무장 드론 사용에 있어서도 이런 거를 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책임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이러한 무기에 의해서 살인당했을 때 과연 기계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프로그래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투 명령을 내린 사령관에게 아니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지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계가 사람을 공격할 때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우려이고요. 또 하나는 이 프로그램이 기존의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적 그 개념들이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정체성에 기반으로 해서 공격을 한다라는 것을 알고리즘을 설정을 할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인종차별이나 젠더 관련된 그 편견이 내재된 알고리즘 프로그래밍이 될 경우에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누구를 죽일지를 결정하게 될 경우에는 큰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이 이 킬러 로봇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데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의 사물, 물체로 프로세싱하는 이 기술에 대해서 페미니스트들이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량 살상 무기 이런 그 자율 살상 무기들이 더 많이 배치될수록 그 군사화가 더 촉진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런 군사력으로 지배력을 강화하고 확대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용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개념 자체가 굉장히 가부장적인 안보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무기를 가질수록 더 많은 힘을 가질수록 더 안전해질 것이다.'라는 그런 아이디어 자체가 굉장히 그 이분법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것이 그 폭력과 힘 또는 뭐 약함과 이런 식으로 이분화되는 그런 사고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분법적 사고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진저리를 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지금 그 군사 분야에 그대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어떻게 폭력과 무기가 우리를 위협하는지 그런데 이런 그 센서를 장착한 해서 프로그램화된 자율살상 무기들이 사용된다면 이러한 그 지배와 비인간화와 그리고 인간 소외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사람을 결국 그 소모 가능한 대체 가능한 이런 존재로 본다는 것이 깔려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로 이런 사고방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 자율살상 무기들이 개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인종차별적이고 또는 젠더 차별적이고 또는 뭐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 카테고리화된 이런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해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된 무기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것인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도 이미 그 무장 드론들이 예 남성들을 특히 타겟으로 하고 있어서 문제가 그 민간인 사상자가 나오는 것들을 이미 목격을 해 왔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투 연령이 되어 있는 그 남성들을 적으로 간주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결국은 성차별이고 성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한 그 LGBTQI나 또 트랜스젠더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또 그 타겟으로 프로그램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피부색이라든가 또는 그 종교적인 어떤 차림새를 기반으로 해서 뭐 표적을 흥정한다든가 이런 식의 알고리즘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 기계가 인간의 몸을, 인간의 행동을 규정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인간을 비인간화하는 것이고 인간을 쓸모없고 소모 가능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이 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힘 있는 자들에게 그 권한이 다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자율살상 무기는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율살상 무기라는 것 자체가 폭력의 선언이라는 그런 차원에서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렇게 폭력을 선언할수록 점점 더 비인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고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보와 평화에 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무기는 더 많은 폭력을 부를 뿐이라는 것을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이후에 그 Q&A 시간에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완벽한 소개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명확하게 왜 페미니스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고유경 씨에게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국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텐데요. 한국은 그 전 세계에서 자율殺무기 시스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들 중 하나죠. 네. 고유경님 또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울프에서 코리아 피스 나우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고유경입니다. 음, 방금 레이가 쭉 설명해 준 발표에 매우 큰 공감을 하고 더 많은 무기가 더 많은 폭력을 불러온다는 그 명제는 정말 크게 가슴에 와닿는 말입니다. 특히 아직까지 우리가 70 년이 넘는 분단과 그 적대적인 대결 상태에 놓여 있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그 말은 정말 피부로 와닿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 기술이 우리 생활 곳곳에서 이용됩니다. 상당히 편리하죠. 그리고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정보가 수집되고 있는 게 아닌지, 그리고 지나치게 로봇과 첨단 기술에 의존하는 게 아닌지 이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인류의 미래, 로봇과 인공지능을 둘러싼 인류적 기준 마련에 대한 토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군사 분야에서도 미래전에 대비한다면서 인공지능이나 첨단 기술을 이용한 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자율살상 무기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토론은
매우 적습니다. 군사 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나 통제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미래 무기 개발을 둘러싼 우려는 큽니다. 저도 이번에 킬러 로봇 금지 캠페인을 통해서 이 이슈를 조사하면서 새로운 내용도 많이 알게 되었고,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좀 더 깊게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군사활동 분야에서 인공지능이나 로봇 기술이 정찰, 탐지와 같은 감시 활동이나 지뢰 제거와 같은 분야에 활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방어적 무기 또는 방어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방어라는 개념 뒤에 이런 로봇들이나 무기들이 살상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킬러 로봇, 자율 살상 무기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은 2018년 외국 로봇 학자들이 한국 카이스트 연구에 대해서 보이콧을 선언하는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8년 2월 카이스트는 한화 시스템과 함께 국방 인공지능 융합 연구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카이스트는 이 센터를 설립해서 방위산업 물류 시스템, 무인항법, 지능형 항공훈련 시스템 등에 대한 알고리즘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에 대해서 세계 30개 국가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연구자 57명은 무기 개발을 통해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카이스트 총장이 이 연구센터가 의미 있는 인간의 통제가 없는 자율무기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하기 전까지 공식적으로 카이스트와의 협력을 보이콧하겠다는 공개 편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카이스트는 총장 명의 이메일과 해명 자료를 통해서, 카이스트는 학문기관으로서 인권과 윤리 기준을 고도로 가치 있게 여기고 있다며, 우리는 인간의 의미 있는 조정 없이 작동하는 자율무기 등 인간 존엄성에 반하는 어떤 연구 활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민간 기업들과 함께 자율기술을 이용한 군사용 무기 개발과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분단된 한반도에서 남북이 장기간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은 이런 무기 개발과 도입에 상당한 명분이 됩니다. 군인 대신 비무장지대 경계 임무를 담당하는 로봇 개발도 그중 하나입니다. 2006년 한국의 산업자원부는 삼성 테크윈을 포함한 민간 기업들과 대학교가 참여하는 3년 동안의 공동 기술 개발을 통해서 지능형 감시 경계 로봇을 만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로봇은 감시 기능, 추적 기능, 제압 기능, 이 세 가지를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침입자나 이상한 물체를 탐지했을 때 경보음을 울리거나 원격 조종으로 로봇에 탑재된 기관총 또는 고무탄총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사물을 탐지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무기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로봇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2015년 미국 공격용 로봇 분야의 전문가인 알렉스 발레즈 그린 신 미국 안보센터 연구원은 이 로봇을 킬러 로봇으로 볼 수 있다 평가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나 무기 개발 업체는 이 인간의 원격 조종을 통해서 이 무기 사용이 통제된다고 밝혔는데, 이런 지능형 로봇의 사용에 대한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설명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 로봇은 지금 비무장지대 철책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육군은 2018년 드론봇 전투단을 창설하였고, 내년부터는 군단부터 대대급까지 드론봇 전투부대를 창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방위사업청은 2030년까지 10년 동안 2조 4천억 원을 투자해서 초소형 무인기와 중대형 드론까지 포함하는 드론 개발에 나섰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2월 2일 민간 기술이 적용되는 공격 복합형 드론을 인간 기술이 적용되는 공격 드론을 최초로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자폭 무인기와 소총 조준 사격 드론, 소총 정찰 타격
복합형 드론 등 3종을 6개월 내에 시범 배치하여서 운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년 전인 1999년 한국 공군은 이스라엘로부터 자율무인 항공기인 하피를 수입해서 실전 배치했다고 합니다. 지상에서 발사한 하피는 2시간 또는 5시간 정도 상공에서 비행하며 적의 레이더 전투가 잡히면 곧바로 레이더를 향해 돌진해 자폭하는 무기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자율무기 개발에 대해서 미국 국방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국방부 장관은 2016년 연례 안보 협의 회의에서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과 자율기술 협력을 포함한 새롭고 혁신적인 수단을 찾아내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한미 양국은 해마다 열리는 이 안보 협의 회의에서 이 분야의 한미 군당국 사이에 과학 및 기술 협력이 확대되고 발전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스텔스 기능이 있는 전투기 F-35 40대를 구매해서 작년부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국군은 최근에 추가로 40대를 더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4대도 미국으로부터 구입해서 작년과 올해 2대를 들여왔습니다. 한국에는 한국군의 무기뿐만 아니라 미군이 직접 운영하는 무기들도 있습니다. 최근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되는 미국의 첨단 무기들은 그 기능이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경상북도 성주에 주한미군의 사드 미사일과 레이더를 포함한 사드 시스템이 배치되었습니다. 미국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하나인 사드를 해외 미군 기지에 배치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었습니다. 사드 배치는 중국과 심각한 외교 갈등을 낳았고 군사시설 설치에 필요한 한국의 많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민주적 토론을 거치지 않아서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불법과 편법으로 강행된 사드 배치는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이라고 기대되었지만 아직 주민들의 요구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미군은 사드 장비를 추가로 배치했고 사드 시스템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평화운동 단체들은 사드 시스템의 기능과 기술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주한미군은 전라북도 군산에 있는 미국 공군기지에 미 육군이 운영하는 최신 무인 정찰기인 그레이글 12대를 운영하는 중대를 창설하였습니다. 미 육군은 2015년에 이 계획을 결정하였고 2017년 한국과 협의해서 이 그레이글 부대를 영구적으로 군산에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한미군은 그레이글에 대해서 아파치 헬기와 연계한 통합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공격형 무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는데 이 그레이글의 공격 능력은 매우 뛰어난 무인 드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역에 대한 24시간 연속 비행과 고화질 감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전차를 공격할 수 있는 헬파이어 미사일 4발, 최신형 소형 정밀 유도 폭탄 4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글 배치와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설명도 제공되지 않았고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이나 안전성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율기술을 이용한 무기 개발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완전한 의미의 자율살상 무기인 경우 수많은 인도적, 법률적, 기술적 도전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한국군의 무기 개발 계획이나 한미 양국의 기술 협력 수준 등과 비교했을 때 한국 정부가 자율살상 무기 금지나 국제인도법에 따른 제한을 정하는 국제 기준을 마련하는데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첨단 무기 개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제도, 조직 정비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이 자율 무기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제도 마련, 조직 정비 논의는 미비한 현실입니다. 휴전 상태에서 남과 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해온 한반도는 무기 경쟁, 군비 경쟁이 장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70년 이상 유지된 분단과 증오와 공포를 만드는 적대적인 대결 상태를 끝내고 모두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됩니다. 2018년 남북 정상은 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종전과 평화 구축에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다음 해인 2019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의 세 가지 원칙, 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 보장, 그리고 공동 번영을 제시하며 비무장지대의 국제 평화지대의 지대화에 국제사회가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한다면서 종전선언을 제안하셨습니다. 이러한 제안과 요청이 실현되도록 한국 정부는 한반도 군비 경쟁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도전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 시민사회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종전과 평화의 캠페인이 촉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정부가 킬러 로봇을 금지하는 기준 마련과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 상황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다양한 정보에 저희가 많이 접할 수 있게 되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또 전쟁 종식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들어보기 위해서 조영민 님에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전쟁 중에 돌아가셨고 저희 아버지의 유년 시절은 북의 고향에서부터 저 전라도에 있는 작은 섬으로 피난을 간 아픈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모든 가족은 고향과 지역 터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늘 명절 때가 되면 북한의 전통 음식을 만들어 주시며 고향을 그리워하시던 할머니는 결국 북의 가족을 만나보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냉전의 한가운데 있었던 한반도는 지속적으로 가속화되는 군사주의와 군비 경쟁 속에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켰고 한국은 여러분이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매년 군사비를 늘려가고 있고 여성의 몸은 전쟁의 전략으로 사용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위안부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고 미군 기지의 기주촌 여성들의 아픔도 고스란히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군사화된 사회에서 폭력성이 난무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생명권이 국가 안보라고 하는 미명하에 지켜지거나 보호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상호 존중과 불가침을 합의하고 정상회담을 열고 교류 협력을 끝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70년이 흘렀습니다. 한반도의 비정상성은 현재의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민초들의 눈물과 고통, 그리고 피해와 트라우마를 남긴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전쟁은 폭력이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특수한 공간이 되기도 하고 인간의 잔인성이 합리화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극적 상황을 이용해서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 그리고 정치 세력, 전쟁의 특수를 누리는 국가들은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분단 상황이 지속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둘로 갈라진 것에서 모자라 사람들 안에 존재하는 분단의 경계선은 지속해서 우리를 적과 아로 나누고, 레이도 이야기했지만 차별과 이원화를 통해서 분열을 조장합니다. 이러한 분단의 현실은 고스란히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구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쟁을 종식하고 확고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한반도에 사는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18년에 양 정상이 손을 맞잡고 단계적 군축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합의는 아직까지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기 획득과 신규 무기 체계 시스템을 마련해서 군비 경쟁을 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다 올 수 있을까요? 2020년에 시프리는 군축 보고서를 냈는데요. 미국은 군사비 지출이 부동의 세계 1위로 중국보다 2.7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에서 2019년 사이에 주요 무기 수출입국의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은 수출국 10위이고 수입국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06년에서 2018년 통계에 따르면 미국산 무기 수입이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2021년에 53조가 되는 막대한 재원을 국방비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5년 동안 총 300조가 넘는 규모의 국방 중기 계획 수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인지, 지금은 단계적인 군축, 군사적인 투명성, 적대적 관계의 개선, 군비 경쟁에서 벗어나서 시민의 안전과 복지, 환경을 위한 적극적 평화를 실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로봇이 다양한 영역에 접목되면서 로봇 기술의 활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유경 선생님이 여러 가지 발표해 주신 것처럼 한국도 로봇 산업을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로봇이 더는 인간의 통제적 상황 속에서만 사용되지 않는 것이고, 공학적으로 설계된 알고리즘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군비 경쟁 속에서 인간의 안보를 위협하는 자율살상 무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자율기술과 무기 시스템이 결합돼서 인간의 개입 없이 프로그래밍에 따라서 스스로 독립적으로 목표물을 선택하고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엔 특별보고관 헤인즈도 자율살상 로봇의 표적 선정과 살상 무기의 공격과 관련된 로봇의 자율성이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방 분야에서는 로봇 산업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군사용 로봇은 지상 로봇, 해상 로봇, 공중 로봇으로 분류되고 정찰 로봇, 무인 잠수정, 감시 정찰용 항공기, 무인 정투기 등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혹자는 첨단 기술이 정착된 로봇이 특정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가능성이 크고 군인이 투입되기 불가능한 지역에서 폭발물 제거 등에도 유용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적인 부분에서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금지된 대인지뢰나 접속탄이나 핵무기 등의 사용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레이가 이야기했지만 인간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자율 무기의 경우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적 오류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언제나 오작동과 해킹의 위험성도 존재하고 어떠한 알고리즘을 입력하는가에 따라서 엄청난 차별과 폭력과 희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율무기의 경제성에만 천착하여 무인무기를 동원한 군사적 해결 방식으로 전쟁은 너무나 쉽게 일어날 수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2018년 영국의 입소스모리 연구소가 자율살상 무기 개발에 대해서 2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국의 61%가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살인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고 이것은 윤리적인 선을 넘은 것이고 책임성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2020년부터 2030년 사이에 완전 자율무기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인공기술을 도입한 무기 개발 경쟁이 이미 본격화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알파고 로봇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스스로 역할을 규정하고 결정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미 드론 공격에 따른 민간인의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 아프간 북동부에 수행한 드론 공격으로 약 200명이 사망했는데 의도한 목표물은 35명에 불과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2014년 영국 인권단체의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드론 공격에 의해서 민간인의 피해 상황을 보고한 것을 따르면 주요 테러리스트 41명을 표적 살해하기 위해서 시도한 미국의 드론 공격에서 사망한 숫자는 1147명인 것으로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는 2020년 1월에 미국이 이란이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공격할 때 무인기가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자율무기 체계의 적법성도 논란이 있고 국제인권법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의 보호라고 하는 것이 가장 지켜져야 할 부분인데 이러한 자율무기 체계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 대해서 잠재적인 살상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평화권이나 생명권, 존엄권 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계가 공격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에 매우 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I는 인간의 목숨을 결정하고 무기화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고 특히나 핵무기 같은 대량 살상 무기보다 더 큰 파괴력을 지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러한 대량 살상 무기와 자율 살상 무기가 결합된 시스템을 마련하게 된다면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인류의 재앙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AI는 인간을 살리는 것, 그리고 보편적 인본주의의 가치와 국제법적인 규범의 이행, 그리고 투명성과 국제적 책무성 속에서 사용될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평화를 구축하는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가부장제, 군사주의, 군비 경쟁의 문화가 우리의 일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단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논리가 무엇인지, 전쟁과 분쟁을 끝내지 못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성찰하는 것과 이것을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차별적 구조와 폭력에 반대하고 새로운 삶의 지형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대결과 갈등, 경쟁과 적대적 방식이 아닌 대화와 타협, 그리고 상호 존중과 후회, 동등한 연대를 기반으로 평화적 방식을 고민해야 됩니다. 인간의 보편적 가치와 인권, 공동체적 가치 지향을 사회 구조적인 변화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평화의 문화가 확산되고 공유되고 실천될 수 있는 적극적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즉 평화를 유지하고 만들고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주권이 존중되고 무력 사용이 금지되고 서로 간의 존중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그리고 대화, 국가 간의 협력, 합의의 이행, 그리고 국제법의 준수와 같은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정상 간의 만남과 회담, 선언만으로는 평화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목격해 왔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모두 함께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이루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무기 개발은 금지되어야 하고 국내에서도 윤리적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등하고 완전한 효율적인 여성 참여가 군축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5월 24일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1997년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가 처음으로 이 날을 기념하고 여성의 관점에서 평화와 군축을 위한 요구와 주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2015년 5월 24일에는 30여 명의 국제 여성 평화 활동가들이 분단된 한반도의 DMZ를 북에서 남으로 통과하는 역사적인 위민크로스 DMZ 행사를 전개하면서 이후에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의 운동이 글로벌 운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세계 군축 행동의 날을 맞아서 다양한 주창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그리고 정전 67주년인 지난 7월 27일에는 한반도의 종전을 원하는 전 세계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서 한국의 시민사회와 국제단체들이 연대하는 코리아 피스 어필 캠페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쟁의 공식적인 종식과 남북한과 동북아의 무장 갈등의 예방, 그리고 이를 위한 평화 군축, 인간 안보와 공동 안보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모두가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Youngmi. And thank you so much for 감사합니다. starting us off by sharing how the Korean War has impacted you 네, personally and reminding us of 한국 전쟁이 ongoing 개인적으로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또 이 군사화가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Q&A 창에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제가 사회자로서 먼저 제가 묻고 싶은 몇 가지 질문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특히 그 경찰 폭력 문제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 킬러 로봇을 개발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그 무력 충돌이나 아니면은 국경 간의 그 충돌뿐만이 아니라 경찰 업무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국가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어떤 생각들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먼저 답을 하겠습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전투에서 사용되는 그 무기들이 다른 맥락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국경 통제라든가 또는 경찰 업무에서 국내 경찰 업무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 정찰 드론들이 몇 년 전에 그 선주민들을 감시하는 데 사용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정찰 드론들이 그 흑인 생명은 소중하다 캠페인을 하던 시기에 7월, 8월 그 당시에 미국의 여러 도시들에 배치가 돼서 사용됐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경 통제에서는 이미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 무기들이 멕시코와의 그 남쪽 국경에 그 배치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예, 저렇게 미국 그 한국에서 같은 경우는 비무장지대에 배치된다든가 또는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멕시코 국경에 배치된다든가, 그리고 여기에 그 동작 감지 장치라든가 이런 그 센서들을 달아서 무기화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그래서 우려가 되고 있죠. 그리고 또 안면 인식 프로그램 같은 것들 굉장히 지금 발전하고 있는 산업이잖아요. 인공지능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그 기능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이미 그 국정 통제에 지금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인종 혐오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 기술들이 얼마나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편견에 기반하고 있는지 또 그 편견을 더 강화시키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심각한 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서로의 운동을 지지하고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폭력에 저항하는 운동이라든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난민들을 위한 활동이라든가 또는 그 국경 경찰과 통제에 관해서 활동하는 캠페인이라든가 같이 연대할 필요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서로 보고 함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도 최근에 K-팝 웨이브라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태국의 태국 경찰이 한국 경찰이 수출한 물대포라든가 이런 한국 경찰의 진압 방식을 태국에서 시위 진압에 사용하고 있는 이런 것을 K-팝 웨이브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 다 연관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킬러 로봇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국에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금지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경님이나 영민님, 유경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 킬러 로봇이라는 개념을 알게 된 것은 윌프 레이를 통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한국에서는 이런 자율 무기에 대한 고민, 특히 우려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이 확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문제에 관심 있어 하는 친구들,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요것을 어떻게 운동으로 펼쳐나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더 고민과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과학자들, 그러니까 실제 이 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더 절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제재를 하는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라는 문제의식들을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반면에 이 무기 개발, 그러니까 이런 무기들을 더 많이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 게임이라든가 되게 현실과 그 가상이 구분되지 않는 영역이잖아요, 이 부분이. 그리고 네, 그래서 이 무기가 개발되는 속도와 비교했을 때 이 무기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이제 제도화하고 만들어가는, 기준을 만들어가는 활동에는 좀 적지 않을까. 그래서 그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킬러 로봇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전쟁 없는 세상과 같은 몇 개의 이제 그 군축과 전쟁 반대를 주창 활동으로 하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가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핵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연구 활동도 시민사회 내에서 차츰 진행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국내 최대 규모의 무기 전시회가 항상 열려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제 아덱스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무기 전시회들의 군수 업체들이 자기의 무기들을 막 자랑하기 위해서 무기 전시회에 참여하게 되고,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무기 전시 박람회에 또 그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해서 다양한 무기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여러 내전하고 난민의 문제하고 한국이 만들어내고 있는 방산 기업에서 수출하고 있는 무기하고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이러한 무기가 여러 사람들의 생명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여러 가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 킬러 로봇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러한 인식 수준이 조금 낮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사회 내에서도 이러한 인식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한국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윤리적 기준을 또 만들고, 그리고 법적 이행을 촉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사실은 이제 유엔에서도 군축이라고 하는 것이 젠더 관점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주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한국에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성들이 젠더 관점에서 이러한 특정 무기 사용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에게 어떻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젠더 관점에서 그 영향을 분석하는 작업들도 앞으로 진행하는 것이 과제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몇 개 질문만 좀 받았으면 하는데요. 아마 레이 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킬러 로봇이 아군과 적군 그리고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분할 수 있나요? 기술적으로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우려들을 또 질문으로 표출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네, 감사합니다. 자율살상 무기가 군인과 민간인을 구분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지금 저희는 아직 답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도전 과제가 될 것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요. 기계로 누가 됐든 전투원이든 민간이든 상관없이 인간을 죽이는 것 자체가 괜찮은 문제냐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기계가 이런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은 정말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나라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 문제들도 여기에 좀 연관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킬러 로봇 금지를 하기 위한 캠페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먼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잘 알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초기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자율살상 무기를 금지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그 심각한 그 민간인 학살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요. 유경 님과 영민 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평화 단체들이
이 활동에 같이 참여해 주시고 있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 기계들을 개발한다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인종차별이라든가 경찰 폭력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환경 보호 그리고 기술 전반에 대해서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이 자율생산 무기 체계가요.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의 미래를 전부 바꿔버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주제에 다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유경 님과 영미 님도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끝나기 전에 네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그 1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인공지능이나 뭐 로봇 그다음에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은 그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이성적이고 중립적이고 뭔가 이렇게 그 인간의 감정이나 뭔가 탐욕 이것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로봇은 인간이 만드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데이터를 넣었느냐, 어떤 프로그램을 넣었느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느냐가 로봇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봇과 인간은 다르지 않다. 다만 그 로봇에게 인간을 죽이는 걸 시키는 거죠. 청부죠, 청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한다. 기술을 인류 생활에 편리하게 쓰는 것과 그 편리를 이용해서 지배하고 폭력을 행사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그것을 어 평화의 관점에서 그리고 공존의 관점에서 그리고 인간 존엄의 관점에서 어 우리가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채팅창에도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해 주시고 계시고요. 지금 저희가 끝마칠 때쯤 됐는데 지금 한 50분 정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디폴트 값으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쟁을 막고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한반도의 종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다 함께 노력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코리아 피스 어필 캠페인을 같이 하고 있는데 국내외적으로 여러분도 함께 사인해 주시고 한반도의 전쟁 종식을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러한 운동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All right, thank you all. And we did post a bunch of resources and links in the chat. This session 감사합니다. will be posted at Korea 네. Peace 지금 Now. 이 웨비나는요. 코리아 피스 나우 So we hope we can 웹사이트에 녹음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밤 또는 좋은 하루 되세요.